네, 앞서 보신 대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육군 병사가 투신해서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오늘 김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이와 관련한 소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좀 전에 리포트에도 소장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투신한 병사가 22사단 소속의 일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그 외부 진료를 하러 국군 수도병원을 갔고요. 네. 그 앞니가 빠져 있어서 훈련받다가 다쳐서 그 임플란트를 하러 갔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외진을 갈 때는 그 군 차량을 이용해서 선탑자 그러니까 간부가 그렇죠. 인솔하에 이제 가게 되어 있는데요. 동료하고 동료 아버지의 차를 함께 타고 국군 수도병원을 갔다가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뛰어내린 사건이죠. 그 병원 내에서. 네, 병원 내에서요. 국군 수도병원 내에서. 이게 이제 이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뭐 멱살 잡고 흔들고 뭐 때리고 욕설하고 그러니까 한 4월부터 7월 뭐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이죠. 예. 이게 내용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근무를 뭐 잘 못했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질책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22사단이 그 해안 지역과 그리고 육지를 기흡자로 방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전방 사단보다 이 경계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근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근무 인력이 작죠.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만 업무가 약간만 이제 공백이 생겨도 가중이 되니까 이제 뭐 욕설과 폭언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좀 있습니다. 서로도 좀 다 예민해 있고 좀 이렇게 짜증이 나 있는 뭐 그런 상태다 좀 볼 수 있을 텐데. 네네.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끔찍한 사건인 건데 K1병이 보니까 부소대장하고 면담을 하면서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부대가 이제 이 이후 조처를 잘했어야 될 텐데 네네. 피해자를 배려 병사로만 지정을 했고 네. 격리 어떤 뭐 분리는 안 했나 봐요. 예, 분리하지 않았죠. 예. 육군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신고를 접했을 경우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더라도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가해자는 반드시 가해 행위와 분리 조치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가 돼 있군요. 예,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휘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까지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대 지휘관에 대한 책임을 무한대로 육군 규정이 그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인재라고 봐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조처만 있습니다. 잘 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살에 이르렀고 그리고 향후 이제 그 자살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해자들을 그 뭐 긴급하게 구속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특히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들에게 가서 사실상 사과하고 그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유족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단장은 상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주를 위로하지도 않았고요. 인사참모가 그냥 찾아가서 뭐 위로 전별금에서 뭐 800만 원, 700만 원 언급하고 장례 절차만 설명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대대장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뭐 조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그 22사단이 그 이전에 2014년에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또 그 사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 부대 내 허술한 관심병사 제도 그리고 이제 관리가 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후에 많이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 개선책들이 제시가 됐었는데도 전혀 뭐 제도가 변화가 없었던 건지 어떻습니까? 뭐 제도에 대한 부분은 저도 그 당시 뭐 이렇게 한참 뭐 임병장 그 생중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이 나오셨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윤일병 사건도 발생하고 그렇죠. 해서 뭐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국방 개혁과 병영 혁신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방부 병영 혁신 위원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22사단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게 뭐냐면은
병력을 보강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커버할 지역이 넓은데 네, 네. 병력이 적다. 네, 이것을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방을 지키는 초소의 간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력은 보강시켜주지 않고 지휘 책임만 묻는 구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휘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인식했으면 굉장히 뭐랄까 긴장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 배려 병사라고 해놓고는 보호도 안 하고 가해자하고 피해자 분리 헌병대 신고만 했어도요 사실은 모르겠네요. 예, 헌병이 와서 조사하고 맞아요. 분리만 했어도 이 사건은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좀 더 이게 시끄러워진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네. 결국은 군이 문민 통제를 받지 않은 이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국방개혁 과제로서 요구한 것이 그러니까 군인권 보호관 제도인데 이것을 지금 과거 정부가 반대해서 국회에서 결국은 법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 임기가 끝났고 새로 이제 군대 내에 상주하는 아니죠.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 보호관을 차강적으로 따로 거죠. 두고 조사 인력을 한 40명 정도 보강해서 부대 그 상시 방문권하고요. 예. 그러니까 통보하지 않고 가는 거죠.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가려면 통보를 하고 협조를 받아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행어사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불시에.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권도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국방부와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반대했었고요. 그래서 법안이 자초됐고 그게 만약에 국민 염원처럼 통과가 됐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이러한 암행 감찰이나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참극은 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윤일병 사건 이후에 자살 숫자가 좀 감소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윤일병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가 긴장을 하고 피해 사건을 그냥 흘겨보지 않고 꼼꼼히 점검하고 자기 역할들을 다 하면 이런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22사에서 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부대 내 커버하는 인력이 좀 적다는 얘기하셨는데 이 이외에도 어떤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병사들을 바라보는 지휘관들의 태도의 문제이기도 태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병사들의 월급을 올리는 건 단순히 그냥 돈이 적게 받으니까는 많이 받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 예. 인격체로서의 그 존엄성을 존중해주자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걸 주장했는데 문제는 장군들이나 지휘관들이 병사를 바라보는 표현이 자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네. 주권자이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우리 공동체를 같이 지키러 온 전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우회로서 계급이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우로서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삐뚤어진 권위주의와 계급 의식이 또 이러한 참극을 낳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원이 아니라 좀 전우로 대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이번 사건이 또 발생한 이 가운데 그 일병이 그 투신을 하면서 또 메모를 남겼어요. 네, 이 그렇습니다. 메모 내용도 참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투신 자살한 K 일병이 그 차를 같이 탔다가 그 두고 온 게 있다라고 하고 다시 병원 도서관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지만 이제 다시 돌아감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그 괴롭힘에서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저는 도서관에서 뛰어내리는 건 결국은 타령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치고받고 싸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투신을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유서의 메모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거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고 싶다, 편안하게 쉬고 싶다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결과적으로 이게 스스로 목숨 끊는 그 상황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사례들을 혼자 있거나 이런 경우가 우발적인 경우가 많을 텐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깨 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부대 내에 K1병이 기댈 수 있는 어떤 구석이 없었다,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이 크다고 볼수 우리가 있겠네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병영생활 상담관도 무용지물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에서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것도 전혀 통하지 않았고 국방부가 만들어놓은 국방 헬프콜도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죠. 네. 거기에서는 사실상 시민사회인 저희 책임도 통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미코를 운영하고 있고 많은 인권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전화를 했으면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저희의 그 자책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군이 그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차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 방지할 것인가를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 저는 이런 숫자는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가족들이 이게 일병의 유품, 그러니까 유서랑 수첩 같은 거 요구했다고 하는데 군 측에서 이제 거부하고 열람만 허락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사건을 이제 군 측이 뭐 은폐 내지는 뭐 그 축소하려고 한 게 아니었나 이런 의혹이 항상 이런 류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드는 의혹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물론 그것이 변사 사건 기록에서의 중요한 수사 기록이긴 합니다. 수사 기록에 대한 반출은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종료된 후에 수사 기록을 유품일 경우에 돌려주는 게 맞죠. 다만 그러한 규정이 그러한 법규가 중요하지만 그러면은 운영의 묘미를 발휘해야 되겠죠. 유족들은 이걸 다 보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복사기에 복사를 해서 복사본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의혹은 다 해소해 드리는 게 맞는 거다. 그럼요. 그래야지만이 군 수사를 신뢰하고 향후에 있을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 또는 지휘관이나 사단장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부모님들이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윤일병 사건 그리고 이번 이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이런 군대 내 범죄가 좀 근절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이걸 좀 근절해야 하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요. 자살한 사람은 자살한 그냥 변사 사건 기록으로 무마시키고요. 가해자들은 그 가해 행위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구타 가혹행위나 성추행 이런 거랑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한 군사법원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게 네.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군사법원 폐지를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망에 또 봉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군 수사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향후에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헌병이 넘겨야 되는 상황. 네. 그리고 검찰권도 군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저는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송영무 장관이 취임하셨는데 국방개혁에 저는 실험으로서 이러한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이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연착륙시킬 것인가를 그래요.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네.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